그런데 재밌는 건 이 두 녀석은 원래 각각 저축은행과 타 대부업체에 있었던 근저당을 양수해온 채권입니다. 양수해온 날짜는 각각 21년도가 되겠고요. 이 세 번째에 있는 대부업체는 잘못될 것 같아요. 선순위와 후순위에 청구된 금액만 봐도 이 3순위에게는 배당될 금액이 없어 보입니다. 최초의 소유자였던 A씨가 전세를 둔 상태에서 현 소유자인 B씨에게 전세 낀 갭 투자로 직거래 매매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빠르게 핵심만 듣다 보면 늘어나는 경매 지식 재보경. 자, 오늘은 수원에서 1억 원대로 입주 가능한 경매 물건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첫 번째 사건,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힐스테이트 영통 아파트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4-57154. 전용 면적 84타입이고요. 감정가는 9억 원인 신건입니다. 이 건은 제가 예정 사건 때부터 눈여겨보던 물건이긴 한데요. 일단 입지부터 볼게요. 자, 수임 분당선인 망포역에서 거리는 약 500m, 도보로 6분에서 7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위치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길을 건너면 바로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있고 공원도 끼고 있는 아파트라서 입지는 매우 좋습니다. 게다가 자, 힐스테이트에서 바로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까지 걸어서 간다라고 해도 도보로 7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상 망포동에서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 2017년도 준공이라서요, 신축급이라고 볼 수 있겠고, 총 세대수는 2140세대 21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4타입 기준으로 월 평균 관리비는 약 26만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지역 난방인 것도 장점이 되겠네요. 자, 현황도를 보면 확장된 형태 기준해서 이렇게 포룸으로 구성된 4베이 아파트예요. 그런데 이 아파트는 분양 당시에 원래는 이렇게 방이 2개 있는 걸 학습 공간 강화형이라는 명목으로 방을 터서 하나의 방으로 만들어주는 옵션이 있었으니까 이거 참고하셔야 돼요. 해당 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는 길만 건너면 바로 있는 망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잠원중학교와 영동중학교가 있는데요. 이 학교들의 학업 성취도는 총 19개 중학교 중에서 영동중학교가 9위, 잠원중학교가 11위로 중위권 기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세 볼게요. 자, 먼저 KB 시세는 일반가가 8억 5천만 원이지만 해당 물건은 2층이라서 하위 평균가인 8억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 실거래 가격은 2월 기준 현재도 거래 내역이 활발히 있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건 8억 기록되고 있네요. 5층이라서 비교적 저층이긴 하지만 그래도 매우 저렴하게 거래가 된 것 같아요. 이 건을 거래하신 분은 거의 11억에 사서 8억에 파셨으니까 거의 3억 정도 손해를 자, 다음 매물 시세 볼게요. 자, 같은 면적 기준해서 가장 저렴한 것은 현재 8억 7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층수가 17층이니까 경매 물건과는 차이가 있겠고요. 매물의 개수가 적지 않은 거를 보면 2020년도부터 22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10억 이상을 상회하던 아파트가 시세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매도 매물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경매 물건은 더 빛을 보겠죠. 자, 그럼 이제 권리 현황 볼게요. 자, 권리상 신고된 임차인은 아무도 없고요. 등기부 등본상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주 쉬운 경매입니다. 그런데 유용한 것이 있어서 잠시 짚어드릴게요. 자, 먼저 선순위 근저당을 보면 농협이죠. 그리고 2순위가 대부업체, 3순위도 대부업체가 각각 근저당을 설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두 녀석은 원래 각각 저축은행과 타 대부업체에 있었던 근저당을 양수해온 채권입니다. 양수해온 날짜는 각각 21년도가 되겠고요. 21년도 하반기까지만 해도 아파트 시세가 그래도 10억을 충분히 넘어가던 시절이라서 아마도 론세일 방식으로 채권을 구매해온 것 같은데, 이 세 번째에 있는 대부업체는 잘못될 것 같아요. 선순위와 후순위에 청구된 금액만 봐도 이 3순위에게는 배당될 금액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경매를 꾸준히 하시다가 NPL까지 관심이 생길 경우에 이런 사고도 비일비재하게 터지니까 유의하세요. 저도 과거에는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자, 사건 정리할게요. 입지는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상 망포동의 대장 아파트고요. 원래 현황상 포룸의 4베이 구조지만 옵션에 따라서 3룸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현재 1차 가격은 당연히 유차를 시키고 2차에서 승부가 날 텐데 2차는 빠르면 4월경에 기일이 잡힐 거예요. 6억 3천만 원 정도의 시작가이지만 최저가는 무리일 것으로 보이고 현재 매물 시세와 비교 잘 하셔서 보수적인 입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 매물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2층은 살다 보면 생각보다 시끄러워. 자, 요즘에 아파트 낙찰을 받아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하려는 분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건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경매 낙찰 시에는 일반적인 담보대출을 활용
활용하시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특례 보금자리로 대환을 알아보시는 게 훨씬 더 생산성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아파트에 입찰을 본다라면 감정가의 최대 80에서 85% 수준으로 낙찰가를 예상을 하고 대환 대출 시에 KB 시세를 기준으로 특례 보금자리나 디딤돌 대출로 전환을 계획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물건도 마찬가지 수원시 영통에 있는 대우 월드마크 아파트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68744. 전용 면적은 116.87제곱미터고요. 대지 면적은 상업지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답게 좀 작은 편입니다. 감정가는 최초 7억 6,100만원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는 6회차인 1억 8,200만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입지부터 얘기해 볼게요. 자, 대우 월드마크 아파트는 수임 분당선인 영통역에서 걸어서 6에서 7분 거리인 약 500m 위치에 있습니다. 마찬가지 역세권 아파트죠. 이 영통역은 망포역과는 한 정거장 차이라 큰 차이는 없지만 자, 이 영통역이 26년에 준공 예정인 인덕원 동탄선의 정차역이 됩니다. 그래서 환승역이 되겠죠. 그래서 교통 호재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에 위치한 아파트다 보니까 주변에도 상업시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자, 그리고 현황도를 보면 이렇게 생긴 포룸 형식인데 이 방은 사실상 공용 드레스룸 아니면 알파룸식으로 밖에 사용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입구가 뭐 이따위. 자, 대우 월드마크 아파트는 2008년식에 총 208세대 2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주상복합 아파트고요. 그렇다 보니 월 평균 관리비는 다소 높은 40만원대입니다. 자,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는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신성초등학교가 가장 가깝고요. 중학교는 영덕중학교와 영일중학교가 가장 가깝습니다. 자, 이 학교들의 학업 성취도는 19개 학교 중에 1, 2위로 최상위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세 볼게요. 자, 먼저 KB 시세는 경매 물건도 14층이니까 일반가인 7억 5,500만원. 그리고 실거래가는 22년 4월에 거래된 8억 4천만원이 가장 최근의 가격인데 현재 시세하고는 괴리가 있겠죠. 그나저나 이분은 16년도에 4억 8천 주고 사시고 6년 만에 3억 6천만원 정도 버셨네요. 진정한 위너겠죠? 자, 매물 시세 볼게요. 현재 나와있는 매물 기준으로는 7억이 가장 저렴한데 층수도 비슷하고 하니까 입찰가에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아파트는 참고할 만한 가격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낙찰 가격.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은데 최근에 같은 타입의 다른 층이 낙찰이 된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다른 사건 번호의 아파트고요. 매각이 됐습니다. 약 6억 1,900만원, 거의 6억 2천만원이죠. 입찰이 10명이나 들어왔고요. 차순위 신고자는 5억 9,100만원으로 약 3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뭐 실제로 실사용자라면 충분히 납득이 되는 가격 같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에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통 나중에 진행되는 경매건들이 이 가격보다 높게 낙찰되는 경우가 꽤 있는 편이니까 이건 역시도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권리사항 볼게요. 자, 일단 이 아파트에는 현재 진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임차인이 한 분 계십니다. 전입일자 외에는 파악된 정보가 전혀 없고요. 배당 요구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법원에서 송달되는 문서도 직접 전달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 무서운 미상 임차인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해당 아파트는 4차에 한번 매각이 됐습니다. 약 2억 9,500만원으로 두 분이 입찰을 들어오셨고요. 현재는 잔금 미납 상태예요. 자, 그러면 임차인이 진짜인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임차인의 전입 날짜인 2016년 11월을 기억하시고 실거래가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2016년도에 거래 내역을 보면 현재 9월 달에 3억 7천만 원의 거래가 딱 한 건이 있습니다. 게다가 같은 층이에요. 14층. 네, 보이시죠? 102동 1400 몇 호. 정확한 호수는 알 수가 없지만 일단 같은 층이라는 것에서 힌트를 좀 얻어야 될 것 같고요. 전입일은 11월인데 지금 신고 날짜는 9월이니까 기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하지만 이 금액이 경매 목적물 부동산이 아니라 실제로 층만 같은 다른 세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찾아볼게요. 자, 현재 소유자가 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2018년 11월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소유주는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같은 달 11월 22일에 강남구 삼성동으로 전거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 11월 실거래 내역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2018년의 데이터를 보면 10월 달에 있는 거래 신고 말고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중개인 없이
없이 직거래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이렇게 예상이 되죠. 최초의 소유자였던 A씨가 전세를 둔 상태에서 현 소유자인 B씨에게 전세 낀 갭 투자로 직거래 매매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임대 보증금이겠죠. 배당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무조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현재 기록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금액은 3억 7천만 원이지만 16년이라는 거에 또 한 번 집중을 하셔야 돼요. 16년도에 계약을 해서 18년에 계약이 끝나고 증액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역시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으니 당연히 기록도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18년도 정도의 전세 가격을 보니 대략 4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무조건 이 금액이 됐을 거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대략 이 정도 시세까지 증액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하물며 현재는 23년도, 그러니까 18년도부터 또 한 번의 계약을 연장했다면 2020년도까지의 계약 시세도 봐야 돼요. 그렇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5억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확인할 게 필요하죠. 2018년도 11월부터는 이제 등기권리상의 근저당이 설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저당도 있고 가압류도 있고요. 아무리 임차인이 지인관계라서 신고 없이 계약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런 근저당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보증금을 증액했을 확률은 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은 18년도 기준인 맥스 4억 3천만 원 정도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렵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추론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사전 조사를 한 뒤에 현장 조사를 가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할게요. 입지 요건은 교통 호재도 갖고 있는 상업지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입찰 가격은 최근 낙찰된 사례의 낙찰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은 약 4억 이상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 금액을 인수하면서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면 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금이 미납됐던 사례가 있어서 입찰 보증금은 20%를 납부하셔야 되니까 꼭 잊지 마세요. 이 아파트는 낙찰 받은 뒤에 이 임차인과의 명도 협상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수건에 1억 원대로 취득할 수 있는 아파트 2건을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권리사항의 특이점이 좀 있어서 길어졌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구독만이라도 좀. 한 줄 요약할게요. 이렇게 다 알려주면 나 뭐 먹고 살? 최대한 쉽고 빠르게 제대로 짚어보는 경매. 재보경.